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막상 걸려보면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무서운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릴 적 한 번쯤 겪었던 수두를 일으키는 바로 그 바이러스와 동일한 종류입니다. 수두를 앓고 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절, 특히 척추 근처의 백은 신경절 속에 조용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잠복 상태의 바이러스는 평생 우리 몸 안에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신경을 따라 다시 활성화되어 피부로 올라오며 띠 모양의 발진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누가 잘 걸리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편의식 위주의 식습관 등은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워버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즉, 대상포진은 피부병이라기보다 면역체계의 경고 신호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처음에는 감기처럼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며 쑤시는 느낌이 납니다. 대부분 몸의 한쪽 면에만 통증이 국한되어 나타나고 그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12일이 지나면 붉은 반점 위에 여러 개의 작은 물집이 무리를 지어 생기고 이 물집이 띠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흔히 허리, 가슴, 옆구리, 얼굴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신경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생기면 왼쪽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바늘로 찌르는 듯하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시고 어떤 분은 타는 듯하거나 전기가 오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물지만 통증이 거의 없거나 가려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 발진 자체보다 그 후에 남을 수 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입니다. 피부에 수포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낫더라도 신경의 손상이 남아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는 약 60%, 70대에서는 70% 가까이 신경통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일반 진통제로는 조절이 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차단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암성 통증보다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피부 병변의 모양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징적인 띠 모양의 수포가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면 임상적으로 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발진이 없고 통증만 있을 때가 있어 근육통이나 디스크 통증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혈액 검사나 PCR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빠른 항바이러스제 투여입니다.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기 전, 즉 발병 72시간 이내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줄이고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은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등입니다. 이 약들은 모두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며 약값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 스테로이드, 신경차단 주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통증의학과와 협진을 하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고 바로 낫는 병은 아닙니다. 면역력 회복이 치료의 핵심이므로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관리와 주의사항. 휴식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식사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피하십시오. 위생수포가 터진 부위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청결이 유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샤워는 괜찮지만 수포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염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되지 않지만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 환자의 물집에 닿으면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는 위험하므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대상포진은 한번 앓으면 재발 확률은 약 5%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걸리면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예방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완벽히 예방하진 못하지만 발병률을 절반가량 줄이고 신경통 발생 위험을 약 60%에서 7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도 도입되어 이전보다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다만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접종 여부는 연령, 건강 상태,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은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4가지만 지켜도 대상포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의 한쪽이 아프면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잠깐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초기 3일, 이 짧은 시간이 치료의 결과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